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3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최근 몇 년, 예전에는 쓰지 않았던데 최근 몇 년에 많이 쓰는 유체이탈 화법이란 말을 많이 하죠. 사돈 낱말한다. 네, 자기 일을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데, 이탈은 안다 치겠습니다. 벗어난다. 화법이다. 말하는 방법이다. 유체가 한자로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유체라는 그걸 인터넷에 컴퓨터나 치면 여러 한자가 나옵니다. 이 이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체, 흐를 유자 쓰는 유체, 체는 물론 몸을 얘기하는 몸체예요. 그리고 여기에 남길 유, 네, 남길 유를 쓰는 유체, 그리고 그윽할 유를 쓰는 유체, 유체이탈이라고 할 때는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네, 여기 유체이탈, 그리고 유체이탈 화법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 자, 답은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유체이탈 화법이다. 그럼 일단 앞에 두 개의 유체를 우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흐를 유자를 쓰는 것은 흐르는 무언가 실체란 얘기겠죠. 그래서 기체와 액체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고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체와 액체는 흐릅니다. 움직입니다. 그것을 유체라고 한다. 흐르는 물체다. 유동체다. 그렇죠. 물리 같은 데 보면 유체 역학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남길 유언을 한다. 유산이다. 할 때 유적이다. 할 때 남길 유를 쓰는 유체라는 것은 부모가 남겨준 몸이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내 몸을 유체라고 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송장이다. 시체다. 이제 돌아가신 사람의 남은 몸은 남은 몸이죠. 그것이 혼이 떠나고 남은 몸이다. 그건 이제 유체라고 한다. 두 가지 이제 뜻이 있다. 이러한 유체 이탈도 있습니다. 낱말이란 게.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하자면 사체를 얘기하는데,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것을 유체 이탈이라고 한다. 네, 이때는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유체 이탈 화법에서는 이 유체 이탈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윽할 유를 쓴다. 네, 몸체, 이렇게 되겠죠. 자, 그윽할 유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따져보면, 매산자가 있습니다. 산이 있죠. 산 사이에 작은 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많이 들어있다. 산이 깊은데 작은 것이 있으면 굉장히 잘 보이지 않고 꽉 숨어있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 그윽하다는 뜻이에요. 자, 체는 이제 몸체다. 몸이므로 뼈가 있겠죠. 뼈가 있고 뼈만 있으면 안 되죠. 살이 또 많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풍성할 풍이다. 네, 뭔가 살이 많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는 아래에는 콩두자예요. 콩두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 제기를 얘기하죠. 여기 위에는 사실은 이런 글자가 되죠. 여기 이것이 들어가는데 약자로 이제 이걸 많이 쓴다. 곡물을 많이 이렇게 가득 담아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유체 그윽한 몸이다 하는 것은 잘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제가 가진 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유체라는 걸 찾아보면. 그렇지만은 제가 나무 위키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유체 이탈이라는 낱말 자체는 나오는데 유체란 말은 별도로 아직 저희 사전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 영어로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Out of body experience. 예. 몸을 떠나는 경험이다. 약자로 OBE 또는 OOBE라고도 쓰는데 이것은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걸 왜 유체라고 하느냐? 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꿈에서 꿈을 꾸는데 자기 모습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또 평생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거나 했을 때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 따로 활동한다는 어떤 가설이다. 네, 어떤 글쎄 심령과학이라 할까요?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대략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체 이탈이다. 그래서 제가 유체라는 게 지금 낱말 사전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지만은 어떤 설명해 놓은 것 하나를 보고 봤는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우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 심령과학에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유체와 육체로 되어 있다. 육체는 이렇게 보이는 그것을 얘기하죠. 몸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유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몸이다. 극하게 산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숨은 몸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혼을 담는 그릇이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유체라는 것이 육체와 같이 해서 인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제가 믿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은 각자가 판단을 하시되 일단 유체라는 이러한 말이 쓰였는데 이러한 심정과학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 뭔가 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어쨌든 막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체 이탈된 상태에서 하는 말이다. 자신이나 나 자신이에요. 자신이나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얘기, 내 직접 나의 일이거나 또는 내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 얘기하듯 한 말하기 방식이다.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이냐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다. 특히 이제 정치인들에게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책임 회피를 위해서 사돈 낱말하는 것처럼. 네, 이것을 제가 나무위키를 보고 조금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유체라는 낱말 글자가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한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유자를 가지고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은 심산유곡이다. 깊은 산이에요, 그죠? 깊은 심사 아주 산이 깊고 그리고 극한 계곡이다. 아주 극한 계곡이다. 좀 어스름한 그런 계곡을 심산유곡이라 한다. 그리고 유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극하다는 것은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죠. 그리고 명은 밝을 명이에요. 그래서 유명이라는 것은 어둠과 밝음을 얘기합니다. 더 많이 쓰는 것은 저성과 이성이다. 저성은 어두운 것이고 이성은 밝은 것이다. 그래서 유명이다. 이 말 자체만으로는 잘 안 쓰지만 이런 것은 많이 쓰죠. 유명을 달리하다는 것은 이성과 저성을 달리했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표현할 때 유명을 달리하다 할 때 이 유자를 쓴다. 곁들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유체이탈 할 때 이 극한류를 쓴다. 그리고 유체이탈 화법 자기 일과 자기와 관련된 일을 얘기하면서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을 유체이탈 화법이라 한다. 글쎄 이걸 우리만 쓰는지 아니면 한자 문화권인 일본이나 중국에서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쓰지 않을까. 한국적인 현상이 아닐까. 우선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제가 틀렸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